전통 산업이 메타버스화가 됐을 때 이 경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본격 시작인 거죠. 근데 저는 한국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다고 봐요. 자연스럽게 메타 쪽으로 좀 넘어가 봐서 자, 지난번에 나오셔서 5에서 10년 후 암호화폐 99% 사라진다 이런 멘트 하셨는데 현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플랫폼 개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업무를 했었고 보면 엔지니어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엔지니어 한 명 쓰려면 몇억을 줬어야 돼요. 맞아.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말로 하면 제가 사실 교수로서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표현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 사석에서 개나 소나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메타버스하고 뭐 NFT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엔지니어들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풍기 현상이죠. 예, 막 회사들이 엄청 나오고 막 이러면서 붕괴회사 발생하면서 진짜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왜 코스트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올해 초에 테라 루나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상자산스키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거의 뭐 디파이 이런 쪽이 지금 거의 뭐 초토화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또 최근에 FTX 거래소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 신청하면서 한 번 더 초토화를 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기업들이 물밀처럼 죽어버리는 거야. 쫙 이게 이때 가짜는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올해는 엔지니어가 많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진짜라 하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좋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 써도 코스트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진짜 하는 사람만 버틸 수 있어요. 이 시간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세상이 어떻게 디지털 경제 세상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전통 산업이 메타버스화가 됐을 때 이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선각자라고 해요. 선각자 개념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 먼저 2.5%가 먼저 그걸 탁 캐치하고 이게 그림이다 하고 몸을 던지면서 막 끌고 가요. 근데 보통 2.5 중에 이게 대부분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뭐 시장도 없는데 먼저 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막 같이 동참하면 가능성 한 13.5% 정도 돼요. 앞으로는 16%가 이 세상을 늘 변화시키면서 옵니다. 근데 이 16%는 죽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렇죠. 이유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됐을 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게 시장을 형성되기까지는 중간에 하나의 큰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캐지 마케팅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곡선은 에베렛 로저스라는 이 사람이 기자인데 이 새로운 기술 핵심 주기 곡선이에요. 네. 근데 요 중간에 캐지 마케팅을 통해서 그게 많은 사람 받아들이고 그게 전체 산업을 기술을 높여가면서 대중화가 되는 거기에 대기 위해서는 어떤 뛰어넘을 그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쪽 지금 메타버스니 뭐 가상자산이니 뭐 우리가 암호화폐 뭐 이런 메타버스 크게 보면 메타버스 개념인데 이쪽은 지금 16%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중화가 되려면 결국은 전체 산업이 변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B2C였어요. 뭐 여기 말하면 뭐 코인을 만들어서 거래소에 올리면 개인들이 거래하고 B2C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B2B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기업들이 변해야 돼. 아까 중국의 그 우유 회사가 자기 그 IR 홍보를 다 디지털 휴먼 통해하고 대변 이런 뭐 뉴스 이런 관리를 다 디지털 휴먼이 하는 것처럼 산업 메타버스로 가서 그 산업의 프로세스의 일정 부분을 메타버스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기업들이 이런 쪽의 스타트 기업들이 B2B로 가야 시장이 형성되고 세상이 변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B2C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통 산업이 변해야 거기 고객들이 그걸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안 변했는데 공급자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해요? 그러려면 전통 산업의 기업가들이 변해줘야 되거든요. 기업가들이 인식이 돼줘야 돼요. 근데 아직은 전체 사회 교육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 사람들이 아직도 전통 기업가들은 전통 산업 기업가 아직도 이거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앞으로 엄청 세상이 오래 가야 된다는 이런 아직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가상자산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는데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진짜만이 살아남게 갈 수 있는 옛날에 IT 버블이 무너지고 가짜는 다 시장 퇴출하고 진짜만 살아난 것처럼 이제 본격 시작인 거죠.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략을 B2B로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도 B2C로 생각해요. 이거 문제예요. 최근에 근데 유미스 상장 페이지 되면서 어쨌든 이 후폭풍이 시장 전체에
이제 진짜 저는- 배기만 남는다 맞아요. 그래도 그 진짜 배기들도 맞아요. 시장이 너무 힘들면 맞아요. 힘들어지지 않을까? 맞아,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고난의 시대인데 예, 이 업을 하는. 근데 그 위믹스는 제가 다른 방송에 다른 쪽이 있는데 네.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그래도 B2E라고 해서 플랜트 언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어떤 새로운 개념을 이 시장에 불어넣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한번 성공되는 모습을 보여야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성공해야 주종자가 생기잖아요. 뛰어들죠. 와, 가야지. 막 이래 붐이 형성되고 이 산업이 딱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처음으로 시도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 측면에서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거래소 측면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국가적 이익에서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어떻게 하죠? 좀 더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부족한 것만 가르치면서 그렇잖아요. 부족한 건 가르치면서 좀 이렇게 독려하면서 투자자 보호는 강화시키면서 이런 기업들은 살려주면서 이렇게 부족하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같은 노력을 같이 하는 게 더 필요하면 국가적 이익에서는 산업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여기서 상처를 입으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깨버리는 네. 그러면서 이 산업 전체가 만약 저는 한국의 미래는 메타버스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사건들로 인해서 메타버스, 뭐 NFT는 완전 허상이었다. 요즘에는 이렇게 다 하시는데. 특히 전통 쪽 금융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역시 이거는 헛소리였구나. 네네. 전통 금융을 리드하는 오피니언들이 그 헛소리라고 하면은 네. 금융이 변하겠습니까?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수님 이쪽이 허상이 아니라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보시는. 예, 그래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성공해줘야 돼요. 왜냐면 전기자동차 시대가 왜 이렇게 많은 전통 자동차 기업이 변한 이유 중에는 테슬라가 있거든요. 왜 지금 우주가 이렇게 우주가 난리 났잖아요. 우주과학이 지금 그것도 테슬라가 스페이스 X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는 한국에 수많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은 이제 메타버스 B2B 예. 이쪽 가야 한다 하셨는데 예. 그러면 메타버스 NFT 예. 그 암호화폐 투자 관점에서 좀 그래도 B2C 네. 이제 투자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좀 변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나와서 얘기해줬잖아요. 아직도 코인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코인을 보면은 네. 백서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서 이게 모르면 당한다는 게 이래. 정말 보면은 백서를 한번 보세요. 적어도 몰라도 보세요. 이래 보면은 분위기 보여져요. 이게 알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단 페이지 수부터 안에 론술부터 보면 일단 저기는 그게 돼요. 자, 두 번째 좀 수준이 높은 또 이런 코인들은 세련되게 했어요. 그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수익 모델 거기서 봐야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얘네 돈 어디서 보냐. 그 수익 모델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논리가 맞냐, 갈 수 있냐. 그건 2단계. 여기까지는 공부를 좀 해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공부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시간 쓰면 돼요. 적어도 이 정도 해야 코인 투자하죠. 이런 것도 안 하고, 야, 누가 좋더라, 그거 간다더라, 뭘 개념만 보고, 뭐 그런 코인 하면 뭐가, 그 개념만 보고 투자해요. 그거. 그 다음에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들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투입이 안 된 회사에서 코인을 만든다는 거는 헛소리예요. 왜냐면 그 코인이라는 게 토큰과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거든요.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몇 번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몇 번 만에 만들어 놓고 백서를 안 해놓고는 먼 것처럼 하고 이러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헛소리입니다. 근데 진짜 코인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일이에요. 몇백억이 들어간 일이에요. 진짜를 만드는 거는. 그럼 이건 사기꾼들이 할 수 있겠어요? 몇백억짜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엔지니어가 없이 한다는 건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회사 가서 보고 엔지니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피해는 안 당해요. 백서와 수익 모델과 엔지니어. 예. 근데 이런 걸 다 갖췄다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창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보면 이래요. 일반 창업도 그렇거든요. 이거 다르게 볼 필요 없어요. 이쪽 가상자산 스타트업이나 일반 산업이 똑같아요. 다르게 볼 필요 없어요. 다 창업인데 하나는 주식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코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매개물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창업 확률이 이렇습니다. 성공 확률. 1000개 기업에서 1000개가 시작했어요. 다 스타트. 근데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확인돼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 1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엔젤 투자 받아떼서 10개가 성공하냐? 아니에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실제 행거 흐름까지 오기에는 우리가 손익분기점 맞춘다고 하거든요. 올 수 있는 건 1개 기업밖에 없어요. 이런 확률 게임에 당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인에서 다르게 볼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현금으로 할 수 없어요.
무조건 가상화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23년에 이제 전망하기 앞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여쭤봐야 되는데, 네. 그럼 연준 이제 이번 주에 12월 금리 인상 네. 하잖아요. 네. 그다음 2023년도 할 텐데, 네. 지금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시장의 전망치는 뭐 올해 연말에는 네. 50bp, 내년에 뭐 상반기쯤 한 번 더 하고 거기서 멈춘다 얘기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자산 투자한다면 거시경제 쪽을 베팅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해요. 이거는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IB들, NH들이 항상 나와 말해주는데 다 확률이 맞을 확률이 더 높은 게임입니다. 거시경제 베팅이 쉬워요. 근데 왜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밑에 금리가 있거든요. 반대 주식 가격과 금리는 반대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주식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저도 그렇고 대부분 뷰가 뭐냐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올린다. 빠르면 3월까지 올린다. 아니면 더 빠르면 1월에 올리고 끝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내년에는 확실히 금리가 이제 올리는 걸 스톱. 이거는 기정사실화돼요. 시점 문제뿐이에요. 올리는 거 스톱은 거의 기정사실. 예. 어디서 스톱하냐, 빨리 하냐, 늦게 하냐 문제입니다. 이건 스톱.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있어요. 내년 마지막 분기에 가서 금리를 내릴까? 요 이슈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지가 않아요. 스톱이 됐다.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안 내리고, 그 다음 2024년 내리도 어쨌든 방향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러면 그렇죠. 자산시장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금리 올리는 걸 어서 스톱을 하니까. 네. 그러면 주식상은 먼저 반응합니다. 빠르면 3개월, 6개월, 네. 9개월, 1년 이런 국가마다 달라요. 예, 빨리 반응해요.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겠다는 건 늦은 거예요. 일때는 크게 지금은 전반적으로 퍼밸류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회예요, 확실히. 근데 언제 들어가냐? 근데 단타를 보면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언제기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왜 역사의 흐름에 길게 봤을 때는 예. 그것이 그럼 시기적으로는 지금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는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 근데 지금 진입해서 내년 3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킹달러 시대는 좀 완화될까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제 금리도 뭐.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달러 지수가 내년에는 지금 보니까 104까지 왔는데 네. 10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엄청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올해보다는 확실하게 지수가 많이 떨어지죠. 교수님이 지금 금리 네. 인상이 멈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찍고 잡혔다고 보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버티지 못합니다. 아. 예. 미국은 지금 물가가 떨어지면 어쩌는 거는 임금이 올라가 버려서 그래요. 네. 임금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핵심 물가가 안 떨어지는데 이미 서비스로 왔다는 거거든요. 네. 물가 수준이. 그래서 안 떨어지는데 그와 달리 지금 미국 경제가 네. 지금처럼 계속 올리면 이제는 못 버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중간선거도 끝났고 예. 이제 또 경제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 다음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가 또 온다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공화당이 또. 예.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한국, 중국, 미국만 딱 봤을 때 네. 주식시장 어디가 좀 더 하기 좋을까요? 저는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일단. 한국이 좋은 주식이 많아요. 저평가된 주식이 많아요. 근데 요즘 많이 올랐는데, 네. 그다음에 미국은 안전 차원에서 항상 맞다. 네. 안전. 미국 왜 기초통화국가니까. 그렇죠. 중국은 들어가는 거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중국이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면서요? 네, 수익성이 굉장히 높긴 예, 한데. 그래서 중국이 그게 어려워요. 미국은 딱 사놓으면 올해만 두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중국은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배당주는 매력이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자, 네. 교수님 아까 전에 이제 향후 5년 뭐 네.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전통 소비주 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그럼 한국, 미국, 중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각 나라별로 좀 어디가 조금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한국은 좀 어디 쪽이 그러면 한국은 지금 전통 산업들이 성장은 이미 글로벌 수요가 지금 성장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한계예요. 한국은 미래 4차 산업 쪽에서 특히 신소재, 한국 잘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배터리라든가 이런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많이 올랐음에도 이런 미래 4차 산업 쪽에서 미중 갈등 때문에 네. 중국이 못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은 한국 기업들한테는 엄청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도, 근데 바이오 너무 어려워요. 일반인들 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돈 내기 좋은 섹터인데 하기가 힘들어요. 한국도 이런 전통 기업들이 특히 큰 대형 기업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ES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난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기업들. 전통 기업인데 탄탄한 기업인데 흐름 속에 새로운 스토리를 넣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 되게 좋다.
아까 중국 말씀해 주신 건 미국은요? 미국은 그냥 달러로 돈 번 나라예요. 금융으로. 네. 그래서 그거는 금리를 잘 읽으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 미국 주식이 좋아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3년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2023년에 단기에 돈 벌기는 힘듭니다. 근데 저는 전통 기업들이 이제는 산업 메타버스화로 가야 돼요. 네. 이거는 되게 메타버스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 밸류체인 구성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이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메타버스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차원에서도 메타버스화를 해야 되고요.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 차원에서 메타버스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밸류체인을 한번 다시 봐서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영역이 이쪽으로 공급처 계획이 가능한지를 보는 기업들이 기회가 많이 올 거고 지금 또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 기회가 창출을 하는 시대다. 네.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안유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